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할 때 요 문제와 해설에 빨간색 줄을 쳐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줄친 부분에 똑같이 줄을 쳐 놓으시고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류값은 몇보다 작아서는 안 되는가? 답은 0.8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441.4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 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0.8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0.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갑종 풍압하중을 계산할 때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철탑에서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하중은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단주는 제외한다. 자,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하중의 종변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철탑이죠? 철탑 여기 있네요. 철탑에 강간으로 구성된 것일 때의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은 1255파스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3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이를 노면상 2m가 아니고요. 2.5m로 해야 맞는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2m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42.7.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배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공칭 단면적이 2.5mm 제곱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규정에 준하는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2m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좌굴하중입니다. 좌굴하중은 상정하중 종류에 들어가진 않아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3 상시 상정하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수직하중,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수평횡하중, 전선로의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를 수평종하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정하중 종류에 속하는 거고 좌굴하중은 상정하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2의 것으로서 그 전선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답은 3.5m입니다. 그래서 전선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면 전선의 높이를 3.5m까지 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331.12.1 고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언제요? 고압 가공 인입선 케이블 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한 경우
그때는 지표상 3.5m까지 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6번 조상설비에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뱅크 용량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51.5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상설비의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뱅크 용량이 15,000kVA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000kVA 이상. 요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사용전압이 20kV인 변전소에 울타리 담등을 시설하고자 할 때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2m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답은 1번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522.3.6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기에는 전압과 전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답은 2번 10V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1.2.1 전기욕기의 전원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의 전원장치 내장되어 있는 전원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몇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6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m, 1m 이상 매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장소는 뭐예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0.6m면 60cm 해서 답은 2번. 그래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m,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0.6m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1번 최대 사용 전압이 3300V인 고압용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볼트인가? 자,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압용 전동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동기 있지요. 근데 3300V예요. 그러면 7kV 이하죠. 7kV 이하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으로 한다.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 3300V에 1.5배 하면 시험 전압은 4950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일정 용량 이상의 특고압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뱅크 용량은 답은 5,000에서 10,000 미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4
특구압용 변압기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치의 종류가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지요. 그래서 장치의 종류를 보면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에 뱅크 용량 구분을 보면 5000kVA 이상 1000kVA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93번 가공 전선로에서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각종 풍압 하중은 단도체 전선의 경우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하중을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자, 답은 74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 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풍압을 받는 구분, 여기 다도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단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도체가 아닌 기타의 것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다도체가 아닌 기타의 것을 보면 이때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은 745 파스칼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지중 조가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402 전기철도의 용어 정리해 보면 가선 방식,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으로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 레일 방식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중 조가선 방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그림은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완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DR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여기 DR 요거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배류 선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0을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DR 전류용량 2A 이상의 배류 선륜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배류 선륜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다음 중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일 경우에 30mm 제곱 이상이 아니고요. 50mm 제곱 이상이 돼야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 전선의 접속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일 경우 50mm 제곱 이상 또는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70mm 제곱 이상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동선일 경우에는 50mm 제곱인데 여기는 30mm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올바른 설명 1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호텔 또는 여관 각 객실에 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답은 1번 1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 전멸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 등을 시설해야 한다.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 호텔 또는 여관은 숙박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해서 숙박업의 그 객실 입구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그리고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에 설치되는 타임 스위치에 소등되는 시간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요거 두 개 다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문제는 호텔 또는 여관이기 때문에 1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조합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선과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0.5m로 하였다? 예, 여기 조합 옥상 전선로와 조영제의 이격거리는 2m입니다. 2m.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3 옥상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 조합 옥상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전선과 그 조합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번 154kV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과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몇 초? 1초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의 특과 가공전선로의 시설에서 보면 사용전압이 100kVA를 초과하는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0번 사용전압이 66kV의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의 특과 가공전선로의 시설에서 보면 또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66kV면 35kV 초과네요. 35kV 초과의 지표상의 높이를 보니까 기본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요런 내용이에요. 35kV까지는 지표상에서의 높이를 10m라고 하고, 이 이상 10kV마다, 그러니까는 35kV에서 45kV까지는 0.12cm를 더해서 가설해라. 그리고 또 여기서 또 10kV면 55kV가 되겠네요. 그래서 45에서 55kV 요 사이의 전압은 여기서 또 10m에서 0.12를 더하고 여기서 또 0.12m를 더해서 가설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단. 예를 들어서 50kV다. 그러면은 2단에 속하는 거죠. 2단. 그죠? 그래서 10m에 플러스 0.12를 두 번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24 미터로 가공전선의 높이를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66kV예요. 66kV는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갈게요. 여기서 또 10kV면 65kV죠. 그리고 여기서 또 10kV면 75kV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66kV면 여기에 적용되겠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1단, 2단, 3단, 4단이 되겠습니다. 예, 4단. 그러면 10m에서 0.12를 몇 번 더해야 돼요? 4번 더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4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공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압 마이너스 여기 기준이 되는 35kV를 빼고 여기다 10을 나누면 단수가 나옵니다. 3.1은 3.1은 요 4단에 속하겠죠. 그죠? 3단 이상이니까 그래서 4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지표상의 높이 기본 10m 플러스 0.12를 4번 곱한 것을 더해줘서 10.48m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요 문제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2021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나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규정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이격거리 혹은 이 정도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 그래서 81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제가 줄쳐드린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암기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